네, 안녕하세요. 부자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한 가지 이제 소식을 전해드렸죠. 바로 인천에도 역세권 개발이 앞으로 많이 진행될 것 같다. 그런 의미를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24년 12월 4일 날 기사죠. 이제 인천시에서도 원래 기존에는 간단히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기존에 역세권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250m다 라고 명시를 해놓았거든요. 이건 지난 영상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어쨌든 간에 인천시에서도 올해 이제 12월 달에 본격적으로 최초로 이제 역세권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그것도 서울시가 250m 이내였다면 인천광역시에서는 승강장으로부터 500m 이내, 그러니까 더 역세권 범위를 완화적으로 해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원도심, 지금 이게 왜 역세권 개발을 하고자 하냐 보시면 원도심, 이제 인천시가 사실은 인천광역시가 이제 청라라든지 송도, 영종도, 검단 이런 신도시 개발을 집착을 많이 진행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런 신도시 개발에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도심 지금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이제 역세권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한다. 이렇게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 그 영상 봐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사실 이게 역세권 개발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난 시간에 나왔던 당연히 이제 12월 15일 날 아마 이게 조례 통과됐습니다. 그게 실제로 아직 사례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올해 이제 작전 역세권, 원도심 역세권 활력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해서 작전 역세권 일대에 도시재생 혁신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역세권 개발의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나와있잖아요. 여기 나왔죠. 인천은 송도, 영종, 청라 이런 식으로 이제 신도시 개발,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도시 외곽 확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원도심, 사실은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부평, 주안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 보면 원도심, 지금 이곳은 이제 신도시로 인구가 뺏기다 보니까 인구 감소와 건물도 노후화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는 이제 원도심, 특히나 이 역세권 전체를 지금 면밀하게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최초로 이제 작전역 역세권 일대를 선도 사업지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24년 하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에 공모를 신청했다. 그런데 제가 뒤에서 설명해드리겠지만 이제 12월 달에 국토부에서도 개항, 이 작전 역세권일 때는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제가 뒤에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의아하긴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아마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2040 인천 도시 기본 계획을 보면 일단 부평이라든지 지금 보시면 부평, 9월, 송도 여기가 서울에서도 제가 3도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도심,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죠? 강남. 이 도심지가 있고 7강역 중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2040,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중심지 체계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부평, 9월, 송도가 도심지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도심, 어떻게 보면 강역 중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종, 청라, 검단, 계양, 동인천 이곳이 서울에서 강역 중심지, 그러니까 부도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역 중심지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동 일대는 작전 역세권 일대는 사실은 3도심도 아니에요. 그리고 강역 중심지도 어떻게 보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작전 역세권 일대가 계산역,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지역 중심지, 그리고 계양, 이제 여기도 이제 신도시 개발을 하고 있죠. 이것들 간의 연계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작전 역세권 이곳이거든요. 작전역 인근에 이런 식으로 이미 김포공항 인근이거든요. 김포공항 인근에 계양, 테크노밸리 이제 신도시 개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계산역이 있고 작전역, 그리고 또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인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을 이어주는 그 축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경인선 라인과 또 평행하죠. 여기가 보시면 이 작전역 일대에 있는 이 봉오대로 이 길과 지금 경인로 이쪽 길이 평행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인로 일대는 사실 또 이제 지하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도 연계가 되어 있지 않나. 근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저는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중심지 체계를 보고 여러 가지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삼도심에 직접적으로 부착하지 않아가지고 좀 처음에는 의아하긴 했습니다. 저도. 어쨌든 간에 한번 나왔으니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시 또 왜 좋냐? 향후 또 수도권 강력 급행철도 그러니까 GTX D노선과 E노선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해요. 사실 뭐 물론 먼 얘기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왜 지금 보시면 민주당이 이제 또 인천시에서 계양구 아마 이게 소속일 거예요. 국회의원일 건데 지금 이 작전역 일대가 GTX E노선과 D노선 촉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사실은 이 D노선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먼 얘기지만 실현이 된다면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지금 D노선은 바로 이 삼성, 강남 다 지나갑니다. 가산 대림 강역 중심지를 지나고 그리고 삼성, 강남 도심지를 지나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노선이 해결된다면 이 강원대 지금 역세권 개발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상암, 수색, 강역 중심지 이런 것들 그리고 연신내 지역 중심지 다 이어집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강북, 강남까지 다 이제 앞으로 이제 접근성이 개선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서쪽으로는 보시면 청라 그리고 인천공항 이런 데까지 이어지죠. 그러니까 왜 지금 인천시는 이 작전역 일대에 많은 지금 교통을 놓고 있는지 조금 여기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곳이 이제 교통의 추후에 여러 가지 강인급행 철도가 2개 노선이나 들어오면서 교통 접근성도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작전역 사건을 보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보시면 이제 작전현대 A구역 그러니까 두산 이브더 제니스 센트럴 계양이라고 해서 27년 5월 예정이고요. 여기는 이제 재개발이죠. 그리고 보면 작전동 여기도 재개발 870번지 일대 여기도 재개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바로 작전 우영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전역 역세권 일대도 이미 뭐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고 사실은 여기 보시면 또 연립주택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노후화된 연립주택이 많은데 이런 곳에도 사실은 앞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이 활발할 것이라고 활발할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원도심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전 역세권 일대에다가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족도시를 만들겠다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주거지 개발만 해서는 안 되겠죠. 바로 일자리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자리를 넣겠냐? 이거는 이제 모빌리티 혁신, R&D 기능과 여러 가지 이제 벤처 기업, 지원 인큐베이터 이런 기능, 그리고 주거를 위한 청년, 신부부 맞춤형 주택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체육시설 이런 기본시설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역세권 입지를 살려서 추후에 이제 대중교통, 환승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계속해서 뭐 직주랑 녹지 공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직, 주, 그리고 상업 이런 락, 문화시설, 여가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들 다 지역화해서 또 교통허브, 청년 혁신타운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있죠. 신도시로 이제 인구를 뺏겼다는데 다시 이런 청년들이 다시 돌아와서 원도심에 활력 있게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이 본보기가 되어서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작층 역세권 보면 안 되고 결국은 이러한 역세권 개발은 인천의 원도심, 그러니까 원도심 역세권 주변으로 다른 곳들도 분명히 퍼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제가 일단 강조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보면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원도심 활력을 위한 것이고 원도심 이제 경쟁력 제고하겠다. 그래서 이곳에 고밀 역세권 개발을 통해 가지고 고밀 복합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보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뭐 지금 이 작전 역세권일 텐데 이게 보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좀 저위험 부지가 많습니다. 역세권일 때 아무래도 지금 기존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방에 다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겠다. 그러면 또 주변에 이런 노후화된 저층주거지나 이제 연립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가주정이라든지 뭐 소규모 정비사업 이런 것들도 활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공영주차장 일대를 주거복합 이렇게 만들고 뭐 옥상정원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지금 한성센터 이런 것들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연구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오대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주거 그리고 뭐 고용 자족 도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여러가지 작전역세권에 직주락 복이라 있는데 이게 복이 아마 복합시설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복이 이제 한성교통 또 여기 보시면 뭐 이제 한성교통, 한성센터 이런 것들 말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 역세권 일대에는 복합개발, 고밀 복합개발 할 것인데 직주락 복 이런 것들이 한 세트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 어느 정도 힌트가 있었습니다. 이미 23년 5월 1일 날 용역이 나왔었거든요. 바로 인천의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이 나왔었는데 그때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보시면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화되어 세태가 가속함에 따라서 원도심이 너무 지금 활력이 없다. 그래서 바로 이 역세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을 해서 이 원도심에도 활력을 다시 제공하겠다. 그렇게 용역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원도심을 부흥시키겠다. 그래서 여러가지 특히나 이 주요 기반시설 또 인천에만 있는 이 항만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단지들이 상업단지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철도, 고속도로 이것들 그 인접지역 간의 연계를 활성화시켜야겠다. 그렇게 해서 뭐 여러가지 뭐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신도시 이제 검단이라든지 뭐 청라 이제 영종도 송도 이런 것들을 제외한 원도심의 범위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미 시범사업지구 3곳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차츰차츰 시범사업을 도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계속해서 추후 앞으로 지금 서울시가 마치 역세권 개발도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있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청년 안심주택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역세권 개발이 있는데 인천광역시에도 여러 형태의 역세권 개발이 앞으로 활발하게 이뤄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년 12월 23일 날 이미 국토부에서도 지금 24년 하반기 도시재생 사업 신규 선정이 되었거든요. 이건 아마 국토부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도시재생 사업 12곳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뭐 세태 지역에다가 지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 계양 아까 지금 작전역세권 일대거든요. 거기는 지금 입체 복합화를 하고 교통 환승 거점이자 주거 산업 복합 거점으로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뭐 대전 대덕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이 보도 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계양구 일대 이 작전역 공영 주차장 아까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이렇게 저용부지 역세권에 이렇게 땅 용도가 좋은 곳에 지금 저용부지가 굉장히 많다. 이곳이 분명히 그럼 땅의 용도도 지금은 상업지역이 아닌데 상업지역으로 또 종산시키겠죠. 이곳은 복합개발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이런 식 역세권일 때 상업지역이 또 없는 것이 지금 현재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아마 상업지역으로 종산을 함으로써 지금 여러가지 자동차 산업을 연계해서 복합 경제 거점으로 조성하겠다. 그래서 이제 국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들어가가지고 앞으로 지금 작전 역세권 성공적으로 개발을 하겠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작전 역세권 이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계산역이 여기 있고 작전 역세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지금 이 2040 인천 도시 기본계획에서 이 작전 역세권에 사실은 큰 역할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주변에 이 계양 테크노밸리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죠. 그런데 여기는 자적도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천공항과 이제 서울에 있는 김포공항. 서울에서는 참고로 지금 김포공항일 때도 여러가지 지금 주변에 지금 여러가지 규제로 인해 가지고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가 많은데 이곳에도 지금 여러가지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은 자세히 다루지 않겠지만 이 김포공항 인근도 제가 한번 시간 내서 다루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인천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인천공항과 이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김포공항 이들 간에 연계를 시키는 게 바로
계양, 테크노밸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산업단지들이 많댔잖아요. 부평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이건 제가 지도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부평 국가산단이 있죠? 그리고 여기 서원 일반산업단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에 계양, 테크노밸리. 그러니까 이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부평 산업단지, 이런 중공업 지역, 여기도 많잖아요. 이런 중공업 지역들 간의 연계, 이것들 측면에서도 지금 탁진역이 주변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북부권 산업벨트를 만들겠다. 이런 것도 한번 연계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여기서 다루지 않겠지만 이 부평역 인근도 도심지니까 이 도심지에 역세권 도시재생 앞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까 이것도 같이 봐주세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인천광역시에서도 서울시가 지금 역세권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 다양한 형태의 역세권 개발을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읽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